안녕하세요. 생존 신고하겠습니다. 저 아직 살아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옛날 같지 않지요? 그래도 그나마 오늘 가장 깨끗한 목소리예요.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최근에 제 영상이나 포스트를 보고 이렇게 따뜻한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신데 너무 감사드려요. 큰 위로, 위안이 됐습니다. 건강 문제라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는데 뭐 심각한 병에 걸린 건 아니었고요. 제가 감기에 좀 약해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해마다 감기를 안 걸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꼭꼭 걸려가지고 좀 고생하던 사람이어서 감기를 굉장히 무서워해가지고 미국에 온 뒤로는 그 독감 예방 주사를 꼭꼭 맞았어요. 한국에서도 맞았었는데 이상하게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작은 조용한 시골 도시 같은 데서 살다 보니까 독감 예방 주사 맞고 또 사는 환경이다 보니까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었는데 그걸 자랑했었는데 좀 바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올해 그냥 독감 예방주사 맞는 걸 잊어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된통, 이 목감기, 기침, 목감기, 기침 감기, 듣감기, 여기 된통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3, 4주 만에 감기를 나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목소리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아직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지 감기는 아닌데 그 여파가 남아있는지 기침이 좀 계속 돼서 아직까지 예전의 목소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요 근래에 들어서 오늘 목소리가 제일 깨끗한 거예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한두 번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날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안 올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오늘 막상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얘기들이 정리가 안 되네요. 그래서 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생존 신고도 하고 또 그런 따뜻한 댓글에 대해서 감사 인사도 할 겸 겸사겸사 한두 가지? 뭐 많아야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보자. 무슨 얘기냐면 그 추석 때 우리 임영웅 리사이트 공연을 방송에서 보여줬잖아요. 그 한국에서의 방송 시간이 로체스터에서의 그 토요일 새벽 5시였어요. 근데 바로 그 즈음이 제 상태가 완전히 무너질 때여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뭐 봤죠. 저희 어머니는 한국에서 이렇게 저하고 화상통화하면서 봤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앉아서 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그 리사이트 물론 이제 공연을 그 전에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얘기는 있잖아요. 근데 막상 보고 나니까 구성이 참 좋더라고요. 선곡도 잘했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임영웅의 어떤 콘서트다, 임영웅의 이름을 보고 한 공연을 방송에서 보여줬다기보다는 그 구성이 추석 같은 어떤 가족 명절, 가족이 모여서 보기에 좋은 선곡으로 구성된 공연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다. 또 방송사에서 참 결정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시청률 운영하시는데 뭐 시청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뭐 그렇게 연연해 할 필요는 없어요. 끝난 방송에 대해서. 그리고 굳이 또 말하자고 하면은 시청률이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 방송사가 KBS 같은 공영방송이 아니었잖아요. 그걸 감안할 때는 시청률이 좋은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걸 못한 거지.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때 그 리사이트 영상 본 거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거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못하겠고 그냥 한 가지 우스갯소리만 한다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 리사이트를 보시면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엄마가 그 조용필 노래를 많이 부르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추석 때 조용필님의 그 뭐 콘서트 공연도 아마 방송 예정이었었죠.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이명웅께 먼저 나온 것 같은데 그 이명웅 공연을 보면서 리사를 보시면 저희 어머니가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그게 참 보다가 아프면서 골골하면서 보다가 그게 그렇게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재미있게. 잘 부르면 됐죠 뭐.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명웅을 불후의 명곡하고 그 섬총각에서 보긴 했지만 사실 TV 방송에서 자주 보기는 힘들잖아요. 자주 안 나오는 건지 못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게다가 저는 이 콘서트 변방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객과 호흡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영상은 기껏해야 제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콘서트 잘 올라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생긴 변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앨범이 나오고 나서 그 콘서트 투어를 할 때 유튜브에 뭐 DC 마이너 갤러리아 그 안에서 팬들이 그 내부에서만 공유하는 정보니까 이제 하는데 유튜브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기에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짤이 올라오면은 이거 아니 뭐 제가 그냥 득달같이라고 해야 되나?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공연 중인데 빨리 내려주세요. 하고 막 신고하고 이런 댓글들 많이 달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간 이제 저 같은 그 환경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콘서트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짤들을 보면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댓글 안 써요. 댓글 안 쓰고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그래 이렇게라도 접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다고 해서 컨텐츠를 올려주는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니고 그래도 나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우스갯소리를 할 건데 그 짤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아마 이제 이것도 우리 이명웅 소속사나 이명웅 측에서 의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그 쇼츠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크리스마스 It's beginning to 이 노래 이런 거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명웅 쇼츠에서 콘서트 짤을 이렇게 채널에 올려주는 것들이 오히려 잘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12월 23일이나 전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어디서 온라인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가족한테 보내야지 했었는데 또 깜빡했네요. 23일을 넘겼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시간이 빠르니까 시차가 빠르니까 이러면서 사진 찾아가지고 빨리 보내야지 하고 있는데 이명웅 저기 뭐지 쇼츠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 카드 영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를 걸었잖아요. 거기에서 이 카드 이미지를 하나 딱 캡처해가지고 보냈어요. 캡처해서 이걸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냈고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은 그 동영상 링크까지 해서 다시 쇼츠 링크까지 해서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명웅 덕분에 크리스마스 카드 찾아야 되는 이 수고를 벌었네 라는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제가 그 이명웅 2집 앨범 나왔을 때 타이틀곡인 순간을 영원처럼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그 심정보다도 지금은 더 깊게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에 이 노래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명 노래 사랑이 진짜를 작곡하신 박지수 리브님이잖아요. 근데 순간 영혼처럼은 그 박지수님의 그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걸 뭐라고 봐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최근 제가 요즘 그 노래를 많이 들어요. 그 노래를 많이 듣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비록 별나사 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와 같은 맥락에 있는 노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가사가 그게 아니라 별나사는 이제 그 트로트곡이잖아요. 근데 완전 트로트는 아니고 세미 트로트.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때 보면 벌스가 있어요. 순간을 영원처럼에는 이 뭔가 멜로디가 이 어덜트 컨템포러리 어덜트 뭐송 같은 그 트로트 같은 것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은 멜로디에는 있는데 이명웅이 자신의 노래 자체는 벌스를 트로트 버전으로 부른 게 아니라 발라드 버전을 부른 거구나 하는 약간 그런 류의 해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조금 처음에는 생소했었는데 지금은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그 노래의 이해가 더 되면서 왜 이명웅이 단순 그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했을까 하는 게 더 설득되어진다고 할까요? 그때보다도 더 설득되어지는 이 단계에 있다는 거.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이명웅을 좋아하게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다른 분들처럼 이명웅 덕분에 어떤 뭐가 치유가 됐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됐어요, 이런 입장이 아니라 노래와 그 젊은 사람에 대한 열정을 보고서 좋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제 이명웅을 좋아하게 됐는데 최근에 그 어떤 노래가 갑자기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노래 아시나요? 그 에릭 클랩튼이 그 본인의 그 아들이 아주 어려서 죽어서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만든 자작곡 만든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 노래가 갑자기 그냥 들려오는데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우리 그 아름다운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노래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뭔가 느낌이 물론 이제 가사도 달라, 언어도 달라, 멜로디도 달라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불현듯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하고 이렇게 약간 겹쳐지면서 느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천국보다 아름다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이명웅 노래들 중에서 좋아하는 순위가 어떤 변동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시카가 좋아하는 이명웅 노래 그 차트 순위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1위가 부동의 1위가 사랑이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2위가 폴라로이드였고 3위가 히어로였습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 제가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렸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온기가 봄에 2위로 왔다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 좋은 노래가 고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명웅은 다장르 노래를 불러버리니까 각 장르별로 노래를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고르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르를 무시하고 고른다 생각을 하면 저는 현재 올해 끝자락에 그 제시카의 이명웅 차트 1위는 사랑의 진짜,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리고 순간을 영원처럼 이 세 곡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약간의 그 순위 조정을 해서
뭐 그래봤자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지만 제 감정에 따라서 히어로하고 폴라로이드가 2위에 있어요. 이 집 앨범의 그 노래들이 많이 좋기는 한데 이제 아직까지 그 노래 중에서 3위까지 치고 올 만한 노래를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고르기가 힘들어. 3위 집에 이 집에 있는 그 트로트곡 두 곡은 둘 다 좋아요. 근데 또 그거 말고 들꽃이 들게요라든가 다른 장르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좋고 얼씨구도 정말 좋고 그래서 이 고르기가 힘들어서 3위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임영웅 노래를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3위를 고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 5곡의 노래가 현재 임영웅 노래를 좋아하는 그 제시카 차트에 3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임영웅 노래 좋아하는 순위는 변동이 있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짧게 이렇게만 하고 끝내기가 너무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두서없이 벌써 영상이 길어졌을걸요? 하여튼 저는 아직 살아있고요. 제가 뭐 이렇게 아주 퀄리티가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댓글 남겨주시고 또 건강 신경 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 또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카의 두서없는 제시카 만의 그냥 수다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드물게 제 영상 치고는. 그런데 이 한마디를 꼭 추가하고 싶어서 별도로 찍습니다. 요즘 연예계에 잡음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잡음을 보면서 저한테는 여자 조카밖에 없는데요. 3명이. 지금은 다들 성인이 됐지만 얘네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학부모니까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물론 지금도 있지만 근데 그즈음부터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항상 이게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옆에서 항상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 연예계 잡음들을 보면서 임영웅도 물가에 있는 그 아이처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초심 잃지 않고 어떤 인간관계에 있더라도 사리분별력을 잃지 않으면 잡음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항상 초심 유지하고 사리분별력 유지하기를 바라고 당연히 내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래된 것 같지만 자주 들어서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이 집 앨범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도 이 집 앨범이 내년에 더 흥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집 앨범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었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축구를 하면서도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이게 뭐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서 말은 자주 못하지만 항상 그런 기사들 보면 걱정이 된다는 건 맞습니다. 제가 너무 worry word, 걱정벌레라고 해야 되나요? 걱정만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인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뭐 제 영상을 보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마디 추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장이 뛰는데 아프게 뛰는데 이게 사랑인 거야. 같은 밤 너를 만나 영원하자고 외쳤던 그 밤 네가 날 잊어도 난 널 꺼내볼 테니까 언제나
없이 많은 날 함께했지. 사랑했어요 아주 많이. 사진첩 속에 그대여